푸시케와 에로스가 등장하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루브르 안에만 푸시케가 등장하는 작품이 무려 489점 있어요. 루브르에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예요. 그렇구나. 신화를 주제로 한 작품들 가운데 뭐 탑5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작품들이 많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작품은 아, 이거 많이 본 것 같아요. 그쵸. 네. 많이 친숙하실 거예요. 프랑스와 제라르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 일단 작품을 좀 들여다보시면 녹음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들판 앞으로 남여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에로스와 푸시케인 건 알겠는데 지금 이게 두 사람의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장면을 묘사한 걸까? 요걸 한번 추측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두 사람에서 큰 차이점이 보이죠? 지금 누가 봐도 에로스는 푸시케에게 푹 빠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푸시케는 앞에 누가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저 장면에 산에서 에로스가 만들어진 그 집으로 가기 직전 상황. 그러니까 지금 괴물에게 시집을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을 받고 누가 나를 데려가나 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푸시케에게 에로스가 다가와서 살며시 그녀를 안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 지금 현재 푸시케는 내 앞에 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정이 굉장히 두려움에 빠져 있고 절망에 빠져 있는 표정을 짓고 있지만 옆에 있는 에로스는 그런 푸시케를 바라보면서 행여라도 그녀가 나를 인지할까 봐 지금 손을 보시면은 살짝 감싸고만 있지 터치를 하고 있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너무 지금 사랑에 빠져서 그녀를 안아주고 싶은데 행여라도 그녀가 나를 알아버릴까 봐 지금 살짝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지금 얇은 천에 감싸여진 푸시케의 다리 부분이에요. 진짜 천을 위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지 싶을 정도로 이 얇은 천 안에 살며시 등장하는 그 푸시케의 다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루브르 가시거든 꼭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가 주로 뭐 에로틱하다라는 그 에로가 혹시 에로스에서 나온 네, 맞습니다. 같은 말인 네. 건가요? 에로틱하고 에로스 잘 연결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로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욕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결핍되어 있는 걸 채우려고 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열망을 모두 에로스라고 표현하는데 특별히 어느 순간인가 이제 이 에로스를 육체적인 욕망, 성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하죠. 그 제일 대표적이고 유명한 이야기가 플라톤 얘기에서 나오거든요. 그 플라톤이 향연이라는 작품에서 옛날에 인간은 두 몸이 한 몸을 이루고 살았었대요. 두 사람이 한 몸을. 그러니까 팔도 4개, 다리도 4개, 얼굴이 2개 이런 식으로 다녔는데 제우스가 보니까 이게 너무 강한 거예요. 앞뒤로 다 볼 수 있고 손발을 탁 펼치고 막 굴러다니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여러 인간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불멸의 실로 인간을 이렇게 반으로 쪼갰대요. 그리고 이렇게 오물오물 해갖고 묶어놓은 곳이 배꼽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귀엽다. 근데 그렇게 잘리고 난 순간부터 자신의 반쪽에 대한 결핍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인간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반쪽을 만나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서로 껴안고 결합해서 하나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 힘이 바로 에로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에로스는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성적인 어떤 결합이나 애정이나 욕망을 뜻하는 걸로 그렇게 굳어졌던 예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 이야기가 미녀와 야수의 바탕이 됐다고 그러죠. 교수님, 제가 예전에 기억하기로는 교수님이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소리로 푸시케. 네, 푸시케. 그게 그 푸시케인 거죠. 숨결.
숨결. 아. 그러니까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푸시케의 첫 번째 뜻은 호흡. 그리고 생명을 주는 목숨이란 뜻이 있고 그 목숨이 빠져나갔을 때 그게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뜻에서 홈백이라는 뜻이 생겼고 근데 거기에 생명을 주면 영혼이라는 개념이 나와서 플라톤 철학 같은 데서는 푸시케가 영혼이라는 뜻으로 주로 표현합니다. 예쁘다. 아까 이제 설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원작이 됐던 거는 로마 작가 중에 아플레이우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있거든요. 알려진 바로는 아플레이우스가 플라톤주의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그 플라톤 사상을 사람들에게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죽으면 이 몸에서 목숨이 빠져나간다, 즉 푸시케가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그 푸시케가 어디로 가느냐? 그럼 지하에 있는 하데스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고 죽음은 내 존재의 완전히 끝이구나. 그러면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긍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그런데 이 푸시케가 어디로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두 군데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세상의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 그것도 에로스라고 할 수 있죠.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에로스가 만약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면은 이 영혼이 무거워져가지고 그 때가 묻어서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반면에 순수한 존재를 사랑하는 그런 열망을 품으면 즉 에로스의 지향점이 어떤 정신적이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 쪽으로 가면은 영혼이 정화가 돼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데아.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전수받은 이 아플레이우스가 우리가 어떤 에로스를 품고 사랑하고 열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푸시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얘기 좀 저도 와닿는 게 네. 미술사적으로도 이게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로스와 푸시케 이야기가 작품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작품들은 신고전주의 시대 때 제작된 작품들이 많아요. 신고전주의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예전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고 철학적으로는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를 다시 예. 미술에 적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전주의 시대 때 활동했던 예술가들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 푸시케와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때 이 이야기가 많이 그려지거든요. 신고전주의 시대 때 가장 유명한 작품이라서 요거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루브르 박물관에서 또 만나보실 수 있는 안토니오 카노바라고 하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도 멋있어요. 에로스의 키스로 되살아나는 푸시케라는 작품입니다. 너무 예뻐. 현장에 가서 보시면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워요. 화면 뒤편으로 이렇게 쓱 넘어가면 원전에는 상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항아리로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카노바의 작품에서도 뒤쪽에는 항아리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항아리의 뚜껑이 열려버리면서 순식간에 푸시케는 잠들었다가 죽음에 이르게 되자 되살리기 위해 지금 에로스가 날아와 방금 막 키스를 마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살며시 푸시케가 눈을 뜨고 그 앞에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 에로스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금 에로스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안고 지금 막 자신의 쪽으로 담기고 있는 순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방금 전에 막 키스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요. 보통 실력계나 있는 조각가들은 조각을 할 때 통대리석으로 조각을 하거든요. 안토니오 카노바라고 하는 작가도 워낙 실력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대리석으로 해요. 근데 이 작품은 특별하게 따로 만들었어요. 특히 에로스의 날개 부분을. 이유가 있는데 다른 작품들에 비해 굉장히 얇아요, 날개가. 날개는 의도적으로 좀 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작품을 옆쪽에 보시면은 고리가 달려 있고
360도 빙글빙글 회전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작품을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창가 옆에 두려고 했어요. 창가 옆이니까 뭐가 들어오죠? 빛. 빛이 들어와요. 그러면 조각에 빛이 스며들기 시작하겠죠.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려고 하는 저 푸시케 얼굴에 빛이 탁 떨어지고 뒷면에는 에로스의 날개가 투명하게 보이고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카누바는 통대리석으로 만들 수 있는 작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극대화를 시키기 위해서 얇게 만든 날개까지 따로 붙인 거죠. 그래서 보통 미술관에 가셔서 작품을 보실 때에는 작품만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에 왜 이 작품을 여기에 전시했을까? 전시의 그 큐레이팅 부분까지 좀 함께 고민하시면서 작품을 보시면 작품을 조금 더 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아, 너무 예쁘네요. 교수님, 오늘 푸시케랑 에로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무엇보다 사랑이라는 가치가 굉장히 숭고하고 대단하고 예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주 원전 중에 원전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헤시오도스의 신들의 계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에로스가 세 번째가 네 번째로 탄생한 최초의 신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힘으로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냐면 에로스는 신들 중에서 가장 잘생겼다. 아폴론보다. 네, 가장 잘생겼다는 표현 쓰고 그 다음에 인간이나 신들의 이성과 의지와 의도를 이렇게 몽롱하게 만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에로스 하면 우리 이제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이라는 뜻으로 시작하거든요. 욕망이 작동하면서 뭔가 채워나가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모든 인간을 활동하게 만드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